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바이어의 갑작스러운 일정 압박과 요구 조건 때문에 영업부도 어쩔 수 없이 오더를 수주했지만 현장 실정은 반영되지 않아 연속적인 야간 작업으로 많은 경비는 발생했고 납기 지연과 지출 대비 생산성 저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고질적인 현장의 문제는 결코 어느 한 부서의 잘못이나 단순한 소통 실수가 아닙니다. 거대한 바이어의 압박에 시달리는 영업부와 무리한 일정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생산 현장 사이에서 산업공학팀이 과학적인 데이터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할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런 바이어, 영업, 현장, 관리부로 연결되는 폭탄 돌리기식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E팀 연계 부재 시 발생하는 구조적 손실. 2. IE팀 역할 정립을 위한 선제 조치. 3. 바이어, 영업, 운영을 잇는 IE 업무 절차. 4. IE 연계 운영의 실질적 효과. 5. IE 연계 운영 유지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IE팀 연계 부재 시 발생하는 구조적 손실. 동제 생산에서 IE팀이 바이어, 영업부서, 운영관리부서 사이의 연계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정확한 SMV 없이 오더를 수주하는 경우입니다. 영업부서가 바이어와 납기와 단가를 먼저 확정한 뒤 현장에 전달하는 구조에서는 실제 생산 능력과 요구된 납기 사이의 간격을 아무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만 피스 자켓 오더에서 SMV를 45분으로 산출해야 할 아이템을 35분으로 잘못 설정하면 총 투입 시간 기준으로 약 8,333 공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1000명 라인병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3일치 초과 공수에 해당합니다. 결국 납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 연장 근무, 외주 위탁 또는 납기 지연이 발생합니다. 납기 지연이 발생하면 바이어로부터 차지백이 부과됩니다. 글로벌 바이어의 납기 지연 페널티는 통상 오더 금액의 5에서 10% 수준이며 5만 달러 오더에서 5% 차지백이 발생하면 2,500달러의 직접 손실이 됩니다. 여기에 항공 운송 비용, 야간 근무 수당, 품질 불량에 따른 재작업 비용까지 더하면 실질 손실은 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라인 밸런싱 실패입니다. 오더 사양이나 스타일이 변경되었을 때 각 공정별 작업시간 재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목 공정이 발생해 라인 전체 효율이 급락합니다. 라인 효율이 65%에서 50%로 떨어지면 동일 인원으로 생산 가능한 일일 수량이 약 23% 감소합니다. 이것이 누적되면 월간 생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고 납기 지연과 원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바이어 신뢰의 훼손입니다. 납기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면 바이어는 해당 공장을 신뢰 공급처 목록에서 제외합니다. 한번 이탈한 바이어를 다시 유치하는 비용은 기존 오더를 유지하는 비용의 5배 이상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2. IE팀 역할 정립을 위한 선제 조치. 구조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IE팀의 기능을 먼저 명확히 정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IE팀이 단순한 타임스터디 분석 부서로 인식되는 공장에서는 오더 수주 과정에 IE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면 IE팀이 바이어, 영업, 운영 사이에서 기술 번역자 역할을 하는 공장에서는 오더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IE팀이 개입합니다. 선제 조치의 첫 번째는 오더 수주 전 IE팀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영업부서가 바이어로부터 사연서나 샘플을 접수했을 때 IE팀이 스타일 분석과 SMV 예비 산출을 완료한 이후에야 납기 및 단가 협상이 진행되도록 내부 승인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없으면 영업은 현장의 실질 생산 능력을 모른 채 바이어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선제 조치는 생산 능력 데이터의 공유 체계 구축입니다. IE팀이 산출한 라인별 1일 생산 가능 수량, 월간 캐파스타에 전환 소요 시간 데이터를 영업부서와 운영관리부서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영업이 바이어에게 이 스타일 3만 피스 45일 이내 납품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IE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더 변경 발생 시 IE팀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바이어가 오더 진행 중에 사양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이 SMV에 미치는 영향을 IE팀이 즉시 산출하고 영업부서를 통해 바이어에게 납기 및 단가 조정 여부를 통보하는 프로세스를 설정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변경 비용은 공장이 모두 흡수하게 됩니다. 3. 바이어, 영업, 운영을 잇는 IE 업무 절차. 선제 조치가 마련된 이후에는 IE 업무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타일 분석 및 SMV 산출입니다. 바이어로부터 택팩 또는 샘플이 접수되면 IE 엔지니어는 각 봉제 공정을 분해하여 공정별 표준 시간을 산출합니다. 2단계에서 작업 지시서의 초안이 작성됩니다. SMV 산출은 반드시 실제 샘플 작업 또는 유사 스타일 기준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 추정에 의존한 SMV는 오차가 크고 그 오차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납기 가능성 검토입니다. 산출된 SMV를 기반으로 투입 인원수, 라인 효율, 가동 일수를 대입하여
요청된 수량의 납기 내 생산 가능 여부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 결과를 I팀이 영업부서에 공식 제출하고 영업부서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바이어와 납기를 협의합니다. 데이터 없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로 협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작업 지시서 확정 및 라인 배치 계획입니다. 오더가 수주되면 I팀은 최종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각 공정에 적합한 작업자와 기계 유형을 배정합니다. 라인 밸런싱을 통해 병목 공정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 작업자의 1일 목표 생산량을 설정합니다. 작업 지시서가 없는 생산 투입은 내비게이션 없이 비행기가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산 투입 후 실적 모니터링입니다. 생산이 시작되면 I팀은 시간당 생산량과 라인 효율을 추적합니다. 계획 대비 실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관리부서와 함께 조치사항을 도출합니다. 이 모니터링이 없으면 문제는 누적된 뒤에야 발견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영업부서 및 바이어 피드백 보고입니다. 생산 진행 상황, 납기 준수 여부, 품질 불량률 등을 정기적으로 영업부서에 보고하고 영업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바이어에게 진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 이 피드백 루프가 작동할 때 바이어는 공장을 파트너로 인식합니다. 4. I 연계 운영의 실질적 효과. I팀이 바이어, 영업, 운영 사이에서 제 역할을 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납기 준수율 향상입니다. SMV 기반의 납기 협의가 이루어지면 처음부터 현실적인 일정이 수립됩니다. 과도한 약속 없이 수립된 납기 계획은 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OTD 지표가 개선됩니다. 납기 준수율이 90% 이상으로 유지되면 바이어로부터 우선 공급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오더 물량 확보로 직결됩니다. 두 번째는 원가 절감입니다. SMV 정확도가 높아지면 CM 산출의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영업팀이 잘못된 SMV로 낮은 단가를 수락했을 때 발생하는 원가 손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라인 효율이 10% 개선되면 동일 인원으로 생산 가능한 수량이 증가하여 단위당 인건비가 그만큼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품질 안정입니다. 표준화 기반의 작업 지시가 이루어지면 공정감 기준이 명확해지고 불량률이 감소합니다. I팀이 작업자 배치와 공정 순서를 최적화하면 재작업 발생이 줄어들고 이는 직접적인 원가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바이어 신뢰 강화입니다. 생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명하게 소통하는 공장은 바이어로부터 더 많은 오더와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 우위를 갖습니다. I팀이 제공하는 생산 데이터는 단순 내부 관리 도구가 아니라 바이어와의 협상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5. I 연계 운영 유지를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I 연계 운영 체계를 한번 구축했다 해서 자동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 모든 신규 스타일에 대해 영업부서가 바이어와 납기 및 단가를 확정하기 전에 I팀의 SMV 산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 작업 지시서가 생산 투입 전에 라인 리더와 작업자에게 공유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셋, 라인별 시간당 실적이 목표 대비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 I팀이 당일 원인 분석을 실시하는지 확인합니다. 넷, 바이어 또는 영업부서로부터 오더 사양 변경 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I팀이 SMV 재산출 및 납기 영양 분석을 48시간 이내에 완료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섯, 월간 라인 효율 실적 데이터가 영업부서와 운영관리부서에 정기적으로 공유되는지 확인합니다. 여섯, 신규 작업자 투입 시 해당 공정의 표준시간 달성 여부를 I팀이 2주 이내에 검증하는지 확인합니다. 일곱, 각 스타일의 실제 SMV와 계획 SMV의 차이를 오더 완료 후 사후 분석하여 다음 오더에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여덟, 분기별로 바이어별 납기 준수율과 원가 달성률을 I팀, 영업부서, 운영관리부서가 합동으로 검토하는 정기회의가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6. 핵심 Q&A 5가지. 핵심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I팀이 없는 소규모 공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담 I 인력을 두기 어렵더라도 생산관리자 또는 공장장이 I 기능을 담당해야 합니다. 최소한 스타일별 SMV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오더 수주 전 납기 가능성 검토 절차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외부 I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I 기능 없이 운영하면 수주할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영업부서가 I 검토 없이 납기를 약속하는 관행을 어떻게 바꿉니까? 이것은 문화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입니다. 경영진이 납기 확정 프로세스에 I 검토를 필수 단계로 포함시키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규정 없이 관행을 바꾸려 하면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납기 지연으로 인한 차지백 손실이 영업팀 성과 지표에도 반영되도록 설계하면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바이어가 납기를 갑자기 단축 요청했을 때 I팀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I팀은 즉시 현재 생산 상황과 가용 캐파를 분석하여 납기 단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 추가 인원 투입, 야간 가동,
외주 활용 등이 필요한지를 수치로 제시합니다. 이 수치를 영업부서가 바이어에게 전달하면 협상의 근거가 생깁니다. 감으로 됩니다 또는 안 됩니다를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바이어도 데이터 기반 대응을 하는 공장을 더 신뢰합니다. 네 번째, SMV 산출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동일 또는 유사 스타일의 과거 실적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SMV를 보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 접하는 스타일은 샘플 봉제를 통해 실측 시간을 확보한 뒤 표준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론적 타임 스터디만으로 SMV를 산출하면 오차 범위가 커질 수 있으며 특히 장식 공정이나 특수 봉제 공정이 포함된 스타일에서 오차가 더 크게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IE팀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납기 준수율, 라인 효율, 계획 대비 실제 SMV 달성률, 재작업 발생률을 IE팀의 핵심 성과 지표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 지표들이 개선될수록 영업부서의 수주 경쟁력과 운영관리부서의 원가 통제력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IE팀의 성과는 IE팀 자체가 아니라 공장 전체의 수익성 지표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7.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 IE팀이 바이어, 영업부서, 운영관리부서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역할이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IE팀은 현장 내부의 작업시간 측정 부서가 아닙니다. IE팀은 바이어의 요구와 영업부서의 약속, 그리고 현장의 실제 생산 능력을 하나의 언어로 연결하는 기술 통역자입니다. 이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때 납기 지연으로 인한 차지백 손실이 줄어들고 원가 산출의 신뢰도가 높아지며 바이어와의 관계가 장기적으로 강화됩니다. 생산 능력 없이 수주된 오더는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SMV 없이 산출된 단가는 반드시 손실을 냅니다. 그리고 데이터 없이 이루어진 납기 약속은 반드시 신뢰를 훼손합니다. IE팀을 단순 비용 부서로 보지 마십시오. IE팀은 공장의 영업 경쟁력을 수치로 만들어내는 핵심 기능입니다. 오늘 설명한 체계를 현장에 적용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오더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IE팀 업무를 20부작으로 자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귀중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소정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